이걸 밟으면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등 이런 사람들이 겪는 지난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자,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특별히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공감이 제일 잘 가는 수업입니다. 왜요? 선생님이 지금 장애인의 입장을 아주 열심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죠. 일종의 지체 장애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후동을 다녀보니까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한동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라는 일이라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서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몸으로 절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동에 가면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그렇게 알아요? 선생님이 제일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자, 이런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이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수자! 그렇죠. 소수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 봤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을 치는 고삼 박인범 학생. 졸업 후 역사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 박구는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평소 PC나 전자정보 단말기를 통해 학습하는데 정작 수능 시험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와 점자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되게 스마트한 기기들로 하다가 옛날 전판 정리를 해줬어요. 아무래도 약간의 분리라는 게 있고 또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종이랑만 공부하기 좋습니다. PC나 전자정보 단말기로는 한 번에 지문과 문제를 읽을 수 있지만 카세트로 지문을 듣고 시험지로 문제를 풀 경우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언어 영역의 경우 지문을 다시 읽으려면 테이프를 감아서 불특정 위치를 찾느라 헤매들고, 수리 영역의 경우 문항을 인식하는 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중간 과정을 기입할 수 없어 암산으로 풀어야 하는 등 과목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수능사정도 지금 14년간 지났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달라진 거라고는 시험 시간이 0.2개 정도 연장된 거하고, 저시력용으로 학교 독서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수능 시험을 제외하고 시각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PC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매체로 지정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응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만 PC를 보지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네. 자, 지금 보니까 누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죠?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C를 제공해줘요. 그렇죠. 수능 시험에서 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P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시험을 볼 때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이랑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걸 갖고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보조견이라고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애완견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무조건 오면서 보인다고 하고 짜증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못하면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 탔다는 이유로요. 나하고 얘기를 안 해요. 자, 여기서 겪는 것도 나오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랑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아까 시험 시간도 부족하고 장애인 본인이 보지 못해서 안내견을 데리고 왔는데 저도 애완견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거 보면 자,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는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현재 15만 명이 될 정도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자녀들은 이렇게 친구가 없고 집에서 뭐하냐고 게임하고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는 왕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 피부색이 왜 그러니 이런 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어렵게 그 나라를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함께 잘 지내보려고 왔지만 우리나라에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취업이 어렵고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네, 말투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 나라를 탈출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 배운 거고요. 자,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을 보면 자, 공부할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시작. 우리 주변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정을 하라고. 네,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활동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조사한 것들을 이 시간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에 보태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례 먼저 발표할 모둠에서 먼저 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 장애인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모둠이 있었죠? 몇 모둠이었었더라? 네, 3모둠하고 5모둠입니다. 그럼 먼저 3모둠이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3모둠 발표할 시연이 일어나고요. 자, 시연이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딱 보고 해주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건 3모둠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네. 자, 그럼 채연이가 한번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모금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란 몸이 불편하거나 몸에 이상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배경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등에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한 거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이런 시설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 결과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센터, 엘리베이터 등등이 있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모둠 발표를 했습니다. 네, 5모둠 제자리 선수 발표를 되고 5모둠은 발표 자료가 없죠? 네, 그럼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발표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4명 다 할 거예요? 네. 네, 좋아요. 하십시오. 4모둠도 역시 장애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5모둠.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조사했는데요.
문화재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 대변기 칸, 회전 식수자 및 우리가 자주 보는 것도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동문과 같이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엔 리프트, 안전 센서 및 문화재 조절 세면대와 같이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리프트도 지체 장애인 것 아십니까? 지체 장애인이라도 리프트처럼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였습니다. 은퇴나는 머리핀처럼 머리카락이 쉽고 간편하게 꽂을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면 청각장애인들도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조사하였습니다. 일단 전자 표지판은 복도와 계단, 순서 및 출입문 등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위치와 방향 인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음성유도기는 영입시설과 공공건물의 입구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음성으로 시설의 위치 및 대략적인 실내 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앉으세요. 이건 잘했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조사했는데 정말 선생님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장애인 화장실에 자동문이 있을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여기 화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려니까 오빠 짚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1층에 있는 거야 2층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으니까 선생님 참 불편했어요. 불편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자동문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엘리베이터 정말 느끼는 거예요. 몇 층에 있는 바람 1층이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1층이랑 못 풀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좀 더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애인 이해 교육 받고 있죠? 네. 그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계단만 있던 곳에 경사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저 경사로 자동 리프트가 있어요. 저기를 휠체어를 타고 밀고 혼자서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못하면 좀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아요? 장애인 네. 저거는 낮은 옆에도 있고 옆에 낮은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를 수 있게 그 높이를 맞춰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있으니까 어린아이 키 작은 애들 누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거 블럭 점자블록 누구를 위한?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그 법령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문화 가정을 조사한 모둠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몇 모둠이었죠? 네, 2모둠과 4모둠. 자, 2모둠이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2모둠은 것이 잠시만요. 발표 시작합니다. 저희 이모들은 다문화 가족이 사회를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발음이 이상하다고 들리거나 따돌리고는 나라를 가지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를 안 받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쳐주도록 가정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국민 유치원을 우선순위로 먼저 접하게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잘 발표했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모둥이 준비한 걸 한번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모둥이 준비한 거를 열어줄게요. 다모등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다모등을 준비한 거는 다문화 차별 사례와 해결 방안입니다. 네. 다문화 차별 사례는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떠돌리거나 나라를 가지고 무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봤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의 논리들. 해결 해결 방법. 방법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서로 다른 의식들을 이해하고 맞추도록 노력을 합니다. 결혼관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부부가 서로 언어를 각자가 모두 배우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맞추어 나가는 거죠. 낮추는 게 아니라 맞추어 나가는 거죠. 좋습니다. 이상이죠? 네. 안녕 뵙겠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네, 다문화 가정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기억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도 하는 거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적을 집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적 지원한다거나 함께 모여가지고 문화 체험 연수를 하긴 합니다. 한복도 입어. 예, 한복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으로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비하면은 그 법의 수가 좀 적은 편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법으로 만들고 그래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발표하겠습니다. 1모듬하고 6모듬 남았죠? 1모듬이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이가 발표하는 거야? 네. 강제적으로. 그러게, 선생님은 승경이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모두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 김장 당국에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 음식 과제를 하고 있는 사진을 조사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사진을 조사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음악회를 하고 있는 사진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조사 열심히 한 거 같죠? 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모듬이 발표하세요. 네, 6모듬. 저희 유고동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탈 주민들 도와주는 지원재단을 조사하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새로운 어려움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 문화적 어려움을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네. 언어가 다르죠.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이라고 처음에 잘 못 알아듣죠? 진짜 맛있어요. 됐습니까? 네. 지금 유민이가 발표한 거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이나 심리적인,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어울림마당과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을 도와주는 지원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의 권리보호 사례를 보면 이탈 가정 학생들과 함께 김장 체험을 합니다. 북한의 김장과 우리의 김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남한식의 김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렇게 만든 김치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면 금융감독원과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금융교육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북한에는 은행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어서 네, 은행을 이용하거나 이런 은행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걸 처음 접하는 거죠. 되게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 협약 맺는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지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저기 네. 공포 번호와 일장은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처음 알린 일자.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에 대한 번호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기 쉽죠. 공포의 번호. 네, 공포스러운 번호가 아니라. 자, 그러면 소수자를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방금 찾아봤잖아요. 장애인,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만 다 소수자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사람들도 소수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힘센 아이들한테 괴롭힌다고 하는 아이들. 석환아. 제가 괴롭힌다니? 네, 내가 당한 거. 석환이가? 성준이가 괴롭히면 당한 아니요, 거? 제가요, 제가 제가 너를? 쟤한테, 제가 쟤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요? 쟤한테 당한 여러분, 석환이가 성준이한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힘이 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애들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어떤 외모나 이런 게 달라서 다른 애들한테 계속 놀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우리가 도와야 될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시설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거 했어요. 실천. 자, 그런데 그거보다 선생님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배려. 실천을 해야 돼. 권리. 방금 나왔어요. 마음가짐.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 보면 자기는 이런 얘기 했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나한테 와서 내가 휠체어를 탔던 이유로 나랑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더 힘든 것은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일단 인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권이란 밑에 피부색 나와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권의 정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피부색, 정례적 능력, 장애인에게 상관없이 인간을 네, 천부인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은 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던 누구나 외모가 어떠하던
몸의 모습이 어떠하던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든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권이라 이거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네, 아까 봤지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더 늘려주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존중해주고 분노한 미래를 누리는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것. 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선생님의 경험을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이렇게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필이면 오른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못하냐면 운전을 못해요. 보이스라고 브레이크 예, 오른발로 뭘 디디면 아파가지고 딛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학교를 선생님 왔을까요? 선생님 버스! 그게 짧은 분들 택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4학년 선생님들이 돌아가는 선생님을 태우고 아침에 선생님 집 앞에 와서 되게 좋겠다. 와서 장사님 진짜로 늦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리를 다치고 운전을 못하고 이랬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까? 그 다음에 딸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도와줘요. 선생님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원을 그냥 내린다. 네, 자원을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마음이 고마워서 해서 그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디가?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요, 학교에 와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자기가 퉁퉁 부어요. 아니 하도 피가 안 통해서 퉁퉁퉁 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가급적이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옷발 짚고 다니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선생님이 학교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몸이 나아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 내년.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뭔가 시설을 잘 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고 동등하게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저 이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 후동에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아침에 올라올 때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와요? 계단하고 모바일 좀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 그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 알죠. 두 개씩 올라오시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양쪽 발 다쳤으면 휠체어였다가 내려가지도 못하지 않아요? 다행이죠. 그래서 양쪽 발을 다치고. 양쪽 발 다치면 하늘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봅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을 통해 인식들이 소수자들을 볼 수 있는 기관 만들기 등.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흡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못 피게 하고 있죠? 공공장소에서. 네. 자, 이런 사람들을 흡연자도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어 뜻대로 얘기하면 소수자, 인원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인원이 적어야 안 적어요? 많아요. 단어 뜻대로 얘기하면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막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을 막는 거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막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로운 게, 그런 것들은 필요상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막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담배를 피면요, 그로 인한 병 때문에 의료보험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요. 그래서 막는 거죠. 담배 가게다가 막 아주 훔치고 그냥 집어넣잖아요. 담배 피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어디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사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막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메르스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던 사람도 집에서 못 나가게 했죠. 네. 그 자유를 막는 거죠. 네. 왜 막아야 되죠? 다른 사람한테 인형.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옮길까봐 그런 거예요. 없어지진 않았지만 의심하자. 여러분들도요, 가끔 홍역 이런 거 걸리는 경우는 수두 같은 거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나옵니다. 네. 그쵸?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르스 환자들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 맞고 공정한 권리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훌륭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어요. 서양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 그 다음에 형벌을 받거나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조상들이 오히려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훨씬 인권이란 말이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의 배려를 마음으로 특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반, 여기 이런 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모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순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인권의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일단 내가 그것을 제일 그게 제일 어려워. 선생님을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을 보세요. 됐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소수자는 누가 있었나요? 재훈이. 장애인. 또 유민이. 다문화. 박환이. 사회복자. 또 있었나요? 하민이. 북한이 펴주고. 네. 네? 피부새.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채연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또 성준이. 존중한다. 하민이. 일반 사람들. 네, 신경이. 손 들고 이거는. 얘 저랑 비슷하네요. 네,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잘했고요.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